안녕하세요. 닥터시사TV입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 WHO의 자금 지원 중단을 공식 결정했습니다. 결정이 발표되고 하루 만에 WHO가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의 결정이 심히 유감스럽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지난 15일 스위스 제네바의 본부에서 열린 화상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덧붙였습니다. WHO는 미 측의 자금 지원 철회가 우리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 당면한 재정 부족분을 채우고 우리 업무가 중단 없이 계속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파트너와 협력할 것이다. 미국은 WHO의 오랫동안 후원 친구였고 앞으로도 그러기를 바란다. 미국은 WHO가 기본 의무를 이행하는데 실패했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자금 지원 중단을 결정했죠. 특히 부실 대응과 더불어 중국 편향성이 미 대통령의 심기를 크게 건드렸습니다. 2019년도 예산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기여금은 8억 9,300만 달러, 우리 돈 약 1조 859억 원입니다. 회원국 중 가장 많습니다. 미 대통령은 주요 7개국 G7 정상들과도 관련 조치를 함께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G7 정상들이 WHO의 대응과 관련해 철저한 검토와 개혁을 요구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메르켈 독일 총리는 반대의 입장을 보였죠. 오히려 WHO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나머지 정상들은 미 대통령의 뜻을 함께하는 분위기입니다. WHO의 문제점에 동의했습니다. G7 국가들은 매년 WHO에 10억 달러 이상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보여준 투명성 부족과 완성적 관리 잘못에 큰 실망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메르켈 총리가 WHO를 옹호한 이유는 그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현 상황에서는 강력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WHO는 물론이고 다른 많은 파트너들에게도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겠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G7 회원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입니다. 중국은 포함되지 않았죠. 의장국은 미국입니다. 한편 미 공화당도 WHO 사무총장을 향한 공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현 사무총장은 WHO 지도력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하지만 WHO는 세계 최악의 장소에서 일하는 유일한 국제기구이다. 가장 중요한 단체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미국은 이 중요한 일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 대통령의 의견과 달리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에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지원을 받으려면 테도로스 사무총장이 사임해야 한다. 맞습니다. 현 사무총장이 물러나야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돈줄을 쥐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고 현재 G7 국가들을 한편으로 끌어들이고 있으니 WHO는 상당히 곤란할 것입니다. 사무총장은 어떻게 반박했을까요? 지금은 공동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하나가 돼야 할 시간이다. 만일 우리가 분열되면 바이러스는 그 틈을 이용할 것이다. 무언가 공색합니다. 마지막으로 총장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분명히 개선의 영역이 확인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 우리 WHO는 지지와 헌신을 표한 많은 국가와 단체, 개인에게 감사한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워싱턴 DC 시정부의 그 어느 때보다 삼엄한 자가격리 조치를 준수한 지 한 달이 되어가는 지금 미국은 확실히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뛰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수로 말입니다. 뉴욕주만 따로 놓고 봐도 미국을 제외한 그 어느 나라보다 확진자 수가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검사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논의했다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교착 상태인 한미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의 협상이 타결된다면 더 많은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주한 미군 한국인 노동자를 일시 해고하는 것은 팬데믹 기간 동안 불필요하고 추가적인 고통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동맹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을 떨어뜨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 보이지 않는 적으로부터의 공격과 우리 위대한 미국 시민의 일자리 보호를 위한 필요를 고려해 일시적으로 미국으로의 이민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이민 프로그램이 중단되는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트윗에 공개하지 않았다. 이 트윗 내용에 대해 백악관은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을 중단시키기 위해 어떤 메커니즘을 사용할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으며 이민 중단 조치가 얼마나 지속될지 여부도 분명치 않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상황에서 미국으로 가는 이민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의견도 많다. 미국과 접경 지역인 멕시코 소노라주 주민들은 코로나19 위험에 대비해 국경을 닫고 미국과 멕시코 간 왕래를 모두 중단시켜야 한다며 최근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정치 매체 더힐은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유입을 막기 위해 유럽은 물론 중국, 캐나다, 멕시코, 한국 등을 대상으로 미국 입국을 전면 불허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대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경우 민주당과 이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31일 중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한 데 이어 지난달 13일부터는 유럽 26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한 상태다. 또 전 세계 모든 미 대사관과 영사관의 일상적인 비자 발급 서비스의 일시 중단을 명령했다. AFP-통신은 이번 트럼프의 이민 일시 중단 선언이 신종 코로나로 인한 사회, 경제적 봉쇄 조치에 반대하는 미국인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시위를 벌이는 와중에 나왔다는 데 주목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최소 2,2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펜실베이니아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주민들이 셧다운 반대를 외치며 경제 재개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지아, 테네시,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공화당 주지사가 이끄는 몇몇 남부주들은 20일 단계적인 경제 재개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20일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78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4만 명을 웃돌았다. 한편 최근 군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베트남과 미국이 이번에는 경제 분야에서도 손을 잡았다. 베트남과 미국이 베트남의 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4,200만 달러의 개발 원조 계약을 체결한 것. 미국은 이번 개발 원조가 베트남에 대한 양국의 상호 비전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의미부여를 해 눈길을 끈다. 16일 베트남 익스플로러에 따르면 미국 개발협력청은 베트남 기획투자부와 베트남의 경제 경쟁력 향상을 돕기 위해 4월 15일 4,200만 달러의 개발 원조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베트남은 민간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 창업 생태계, 인적 자본 촉진으로 경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미개발협력청도 이번 계약에 따른 기술 지원 활동이 경쟁력 강화 기술, 경영 능력 및 자본 접근을 쉽게 해 취약계층을 포함한 베트남 중소기업 및 성장기업의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계약은 또한 기업가 정신을 더욱 증진시키고 베트남 스타트업과 국제 혁신 및 창업 생태계 기업, 투자 자금 및 기타 지원 조직을 연결하는 동시에 강하고 지식 기반 경제에 필요한 양질의 인적 자원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니엘 크리텐브링크 주베트남 미국 대사는 이번 합의는 보다 개방적이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경제가 되기 위한 베트남의 노력을 지지하겠다는 미국의 지속적인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베트남과 미국은 올해 군사 분야에서 유독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남중국해에서 베트남과 중국 간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과거의 적이었던 미국과 베트남은 군사 분야에서 밀월 관계로 불릴 정도로 사이가 가까워졌다. 한국의 예상 못한 반응.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베트남산 수입 합판에 최대 10.65%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16일 제399차 회의를 열고 베트남산 합판이 덤핑 수입돼
국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예비긍정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9.18에서 10.65% 잠정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기획재 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 장관은 예비조사 결과 제출일부터 1개월 내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또 베트남에서 수입한 합판이 정상 가격 이하로 들어와 국내 산업이 입은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 현지실사와 공청회 등 최종 판정을 위한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 물품인 합판은 거푸집 타설, 건축용 내외장재, 가구, 인테리어, 수출용 포장 박스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 국내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9천억 원이다. 베트남산 점유율은 40에서 45% 수준이다. 조사 기간인 2016에서 2019년 상반기 베트남에서 들여온 물량이 증가해 국내 시장 점유율이 상승했다. 이에 따라 국내 같은 물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 점유율 하락, 고용 감소, 가동률 하락, 이윤 감소 등 피해가 발생했다. 무역인은 3개월간 본조사를 시행한 후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한편 무역인은 이날 국내 업체 제품을 베낀 중국산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것은 불공정 무역 행위로 규정했다. 헬트 시간표 저작권 침해와 전기 프라이팬 특허권 침해 조사 안건과 관련해 이 같은 판정을 내렸다. 국내 중소기업 아이폼은 자사 펠트 시간표 저작권을 침해한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 판매한 국내 사업자 2곳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했다. 펠트 시간표는 펠트 재질 틀에 수업 과목명과 캐릭터를 붙이는 학생용 시간표다. 또 다른 국내 중소기업 BNW는 국내 사업자 2곳이 자사 특허권을 침해한 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했다고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인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6에서 9개월 서면조사, 외부 전문가 감정, 현지 조사 등을 시행, 불공정 무역 행위 여부를 조사했다. 2건 모두 불공정 무역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했다. 무역인은 2건의 피신청인들의 조사 대상 물품의 수입 및 판매 행위 중지, 재고 폐기 처분,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